네. 김건희 씨가 굉장히 사악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어리석은 동시에 사악해요. 왜 그렇죠? 이거 되게 어려운 조합이거든. 아, 사악한데 어리석기가 예. 어려워요. 예, 똑똑하고 사악한 경우 있습니다. 그렇죠. 아, 그건 많죠. 그러니까 이게 무섭거든요. 이게 네. 이명박 대통령 같은 그렇죠.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 대표적으로. 아 그래요? 머리가 좋고 사악하면 네. 되게 그 나쁜 짓을 크게 해요. 아, 뭐 그거는 뭐.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어리석고 사악한 경우에는 크게 나쁜 짓은 못 해. 그냥 조금씩 해먹는 거야. 이거 이런 너무 게. 자주 해먹는 것 같아. 그렇지. 네. 조금씩 해먹으니까 자주 해먹는 거지. 네. 아. 그리고 이제 그 이분의 남편 되는 분은 사악하지 않아. 그냥 어리석어. 그래서 어리석은 그냥 어리석은 어리석은데- 남자와 사악하고 어리석은 여자가 커플이 되잖아. 그럼 누가 누구를 지배할 것 같아요? 사악한. 그렇죠. 사악하고 어리석은 쪽이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리석지만 포악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포악함은 어리석음의 직접적인 징후 중에 하나예요. 아, 하나의 징후구나. 예, 그거는 아. 그 포악한 것은 사악하지 않아도 포악할 수 있어요. 아, 예, 이복현 원장님. 그 언론 보도 보면 삼부토건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부정거래 의심 규모가 한 100억 정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삼부토건 외에도 그 동일인 회사인 웰바이텍이 있는데 거기도 CB 전환 사채를 헐값으로 매각해서 한 400억대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있거든요. 그거 관련된 그 웰바이텍 관련된 조사도 진행 중인가요? 조사 여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개된 자료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한다는 얘기군요. 여기 PT 좀 틀어주세요. 저기 이일준 저기 회사 지배구조도 보시면요. 제가 꼭 한다는 얘기는 삼부토건 그 이일준 회장을 정점으로 해서 DYD를 통해서 삼부토건을 지금 지배하고 있고 이일준 회장이 이제 웰바이텍을 또 소유하고 있는 그런 관계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날 저 삼부토건과 DYD하고 웰바이텍이 5월 22일 날 상한가를 쳤어요. 같은 날. 그 5월 22일은 무슨 날인지 아시죠? 저기 우크라의 재건 관련해서 원희룡 장관이 그 포럼을 참석했던 날인데 그날 저 삼부토건 대표뿐만 아니라 웰바이텍 대표도 그 포럼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주목을 받는 이유가 다 동일인 회사이고 관계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이일준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일준 회장 아세요 혹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들어는 봤습니다. 예. 아주 언론에 자주 나오는 기업 사냥꾼이고 자유초명맹 서울지부 수석부회장도 하셨고 저 사진은 우크라 대사관 가서 평화기금 개척한 그 사진이기도 하거든요. 다음 PT 한번 보세요. 자, 왼쪽이 삼부토건 주가 차트이고 오른쪽이 웰바이텍 주가 차트입니다. 너무 똑같죠. 이게 5월 14일 날 3분의 1 체크하고 한 뒤에 두 달 사이에 1,000원짜리가 7월 17일 5,500원 최고점 찍었던 것이고 오른쪽에 웰바이텍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1,000원짜리 주식이 오히려 3부보다 열흘 정도 뒤에 5,200원까지 5배 뜁니다. 시작과 끝이 아주 닮았습니다. 다음 한번 사진 보세요. 이 사진이 지금 그 웰바이텍 대표가 그 원희룡 장관의 그 포럼에 참석했던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동일한 지배구조의 관계회사가 같은 우크라의 재건 테마로 같은 날 상한가로 기록하면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너무나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음 한번 보시면은 저 주가를 보시면요. 이게 현재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인데 삼부토건은 지금 거래 정지됐다가 풀려서 400원대에 거래 중이고 웰바이텍은 500원대 거래되다가 거래 정지된 상태예요. 이 내용 아시죠? 예, 맞습니다. 둘 다 전형적으로 매집하고 급등하고 폭락으로 이어진 작전주 패턴의 교과서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다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삼부토건으로 해서 시세 차익으로 뭐 100억 원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저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누군가에게 발행을 해서 400억대의 주가 조작이 일어난 상황인데 그 헐값 매각으로 400억의 이익을 본 사람들이 누군지를 조사해야 되는 게 제가 주장하려는 핵심인 내용인데요. 저 내용을 보면 이게 8월 1일 날 공시 내용입니다. 거래소에 있는 공시 내용인데 평균가가 1,056원, 1,095원, 1,537원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그 1,300만 주를 8월 4일 날 이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겁니다. 그런데 그날 종가가 얼마였냐면
1,200원에 그 CB를 발행했는데 3,920원으로 2,700원의 이익을 받고 팔은 거예요. 이걸 그 다음 도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엘바이오텍 시세 차익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게 3차례인데 3차례에 걸쳐서 총 371억에 5천만 원이 주식으로 전환됐고 주가 조작 세력들에 의해서 저것이 시세 차익을 얻었다라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조사 아까 지금 대답 안 하셨잖아요. 그럼 이거 당연히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시장 질서 확립과 관련된 불공정 거래는 저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 엘바이오텍의 경영주가 이제 바뀌었는데 그 경영주가요 전 경영주를 대상으로 특검법상 배임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현재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이에요. 그 내용이 보면 바로 저 헐값으로 CB 발행해서 피해봤다라는 그 400억 저거랑 거의 유사합니다. 경찰서에서 지금 조사 중이에요. 금융위원장님, 우리 여기 그 패스트트랙 그 기준 보면은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면 패스트트랙 하게 돼 있어요. 맞죠? 한번 저 규정이나 이런 거 살펴보겠습니다. 예, 요즘 이재명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다녀서 저도 비슷한 옷을 입고 와봤습니다. 예. 아무도 자기를 해치려고 하지 않는데 스스로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방탄복을 입고 다니고요. 예, 또 이 법원에서 판결하는 것 가지고도 자기가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그러고 다녀요. 그런데 최근에는 마치 유세 현장에 뭐 사제 폭탄을 설치한 것 같다는 이상한 제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방탄복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를 해치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피해자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법사위에는 저하고 지금 3m 거리 내에 전직 테러리스트 사제 폭탄을 만들어서 터뜨리려고 했던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것도 미국 대사관절하고 본인이 스스로 자인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방탄복을 안 입고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맞죠? 계속하세요. 그래서 오늘 지금 국민들께서 왜 대법원에 대해서 탄핵을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 지금 오늘 올라온 법들이 왜 필요한 법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대체 토론하고 있는 공직선거법뿐만 아니고 오늘 올라오는 모든 법들,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그리고 특검법,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이런 것들이 지금 대법원에 대한 권위를 무너뜨려가지고 헌법재판소 밑으로 두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다 나온 법들 아닙니까?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유죄 확정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다 해서 이제 재판하는 것에 대해서 겁박하고 협박하려는 그런 취지의 법안들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불출석 사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법관들이 본인들의 판결 내용을 가지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겠다, 또 특검을 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사법 탄압, 의회 독재인 거예요. 국민들께서 오늘 왜 지금 법사위에서 이 대선 전국에 법사위를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똑똑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가 입고 다니는 방탄조끼, 방탄복, 그것도 본인을 스스로 마치 사법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그런 쇼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곽기태 의원님 잘하셨어요. 좀 근데 귀여우시네. 그 방탄조끼까지 입고 오신 거 봐서 잘했는데, 곽기태 의원님은 급이 아니니까 그 방탄복 그냥 벗으세요. 무겁고 별로 안 좋아요. 예. 덥고. 하여튼 곽기태 의원님 좀 귀여웠어요. 네. 박지원 의원님 질의하세요. 토론하세요. 이재명 후보의 방탄복에 대해서 곽기태 의원이 동일 체급으로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은 매우 참 험해집니다. 세계 각국은 정보기관 수장에 대해서 퇴직을 하면은 우리나라도 1년 내지 3년을 자동차 그리고 경호원을 붙입니다. 윤석열 5월 10일 취임하고 5월 11일 아침 9시에
국정원장인 저에게 전화해서 나가라. 그래서 저도 경호원 데리고 나왔습니다. 어느 날 전원 철수시켜버리더라고요. 만약 정보수장이 납치를 당하면은 국가 기밀을 불면은 살기 위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는 대통령 파면되고 또 경호를 받습니다. 필요하니까 나는 거예요. 그런데 박규택 의원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혐의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수행실장을 개별적으로 채용해서 함께 다닙니다. 유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저를 납치했을 때 제가 살기 위해서 국가 기밀을 다 불어버리면은 이 나라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보십시오. 한덕수 예비 후보에 대해서 얼마나 강화된 경호를 했습니까? 이러한 것은 상대적으로 김문수 후보도 똑같이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폄훼된 말씀은 좀 자제하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